안녕하십니까, 주식불교입니다. 전일 TV 대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 대선 토론 중에서 아마 가장 재밌는 대선 토론이 아닌가, 정말 실질지고 질적인 이런 토론을 원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재미가 좀 우선이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관련 내용이 정말 저희들 실생활이나 주식 쪽 이런 데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분명 간다 이거보다는 전일 토론처럼 재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시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4명이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정말 저도 기대가 많았었는데 내용은 제 기대보다는 한참 못 미쳤지 않나, 차라리 제 라이브 방송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바로 부동산이었는데요. 자,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44%의 집 없는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내 집이든 전세집도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된다. 자,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부동산 관련해서 억제를 한다. 여기 관련해서 주식 쪽에서 봤을 때 과연 이쪽 관련해서 호재가 되는 종목군이 뭐가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종목군들 어떻게 됐나 한번 봤는데 역시나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자, 그 종목은 바로 A리치입니다. 자, A리치가 보시는 대로 2021년도에 보면 6,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가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 리치가 이렇게 가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이때 왜 올라왔는지 아시죠? SK 리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츠들이 좀 상장을 많이 하면서 리치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그리고 A리치 같은 경우는 배당을 6%에서 9% 정도 줍니다. 그죠? 그런 고배당, 앞으로 이 배당 관련 이런 관련 이슈로 19,20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다? 자, 7,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그 실적이나 임대 수익 이런 쪽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리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동주택 신축과 중공공 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공동주택, 중공공 임대주택 내부가 모두 원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어리치 지금 차트도 보시는 대로 자, 481선 밑에 이탈한 상태입니다. 배당을 제가 얼마 준다고 했죠? 6에서 9%. 올해는 9%보다 밑에 갈 것 같아요. 밑으로 갈 것 같지만 어쨌든 6%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 관련 이슈가 지금 점점 끝나는 2월대 지금 480 이탈한 이 가격대는 바닥권. 자, 이런 대선 관련 테마도 될 수 있고 정말 고배당이 매력적인 에어리치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 카드를 꺼내들면서 역시 이 윤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장 밑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대장동 카드지 않겠습니까? 자, 윤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 시행수익 배당문을 6,400억을 챙겼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고, 이 후보는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이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 더 많이 받아갔지 않느냐, 윤 후보 당신 또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자, 안 후보 같은 경우도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한수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에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몰아준 것은 잘못되었다. 자, 심 후보 같은 경우도 이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인지 무능한 것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딜레마를 후보가 해명을 해야 한다. 결국은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에게 달라드는 그런 형태고, 이 후보도 관련 쪽에서는 자신있게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딘가 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자, 그렇다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혜는 어떤 것이들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너무 많은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들고 온 이 관련 업종은 한국토지신탁이다. 이 창업 이래 최대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주, 그만큼 노하우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NK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로 있지만 그 전에 대주주는 뭐였다? 한국토지공사였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토지신탁 같은 대형업체한테 맡기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 토지신탁을 만약에 수주가 많이 된다면 이 회사 그동안 가장 많은 최대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한 경험과 그다음에 예전에 한국토지공사 대주의 이력을 봤을 때 대장동 같은 사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자, 이놈 같은 경우는 배당이 4%에서 5% 정도 늘 줬었습니다. 이놈도 물론 고배당주인데 자,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바닥권에서 3바닥 이상의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리고 보시는 대로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고 올라가서 밀렸지만 거래량이 전혀 없다. 자, 배당이 높은 놈들은 12월 이후로 꺾이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배당도 노리고 지금 나름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 한국토지신탁이다. 자, 한국토지신탁은 속칭 이제 저가 대형주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저가에선 대형주 역할을 하면서 자, 차곡차곡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요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이 놈은 주 포인트는 뭐다? 배당과 바닥을 나름 확인한 놈이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또 대장동 사태를 일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토지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도 이윤 후보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35조의 추경을 발행을 한다, 국채를 발행을 하자, 뭐 어쩌자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무조건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하면 연금이 고갈되니까 이 연금개혁은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연금 관련해서 관련주가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점점 줄어들고 저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는데 이게 더 지나면 더 줄어들 건데, 그러면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데는 어디다? 그곳밖에 없습니다. 괜히 돈을 넣고 개인연금을 넣는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토종 1위의 삼성생명. 자, 이 삼성생명을 연금개혁 관련주로 갖고 온 데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어떤 시기입니까? 금리가 인하해서 인상 시기로 올라다.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받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보험업종인데 삼성생명이 보험업종이라는 거.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입니다. 그렇죠? 배당도 많이 주고 금리 인상 수혜 주고, 자, 그리고 보시는 대로 강력한 쌍바닥, 물론 한 번 정도 더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6만원 전후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보이고 있다. 앞서 토지신탁 비슷합니다. 자,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더 편하다. 올라가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다. 뭐가? 삼성생명이다. 그게 바로 배당, 금리 인상 수혜주, 그 다음에 바닥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국내 토종 1위 연금개혁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후보들의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중 치무 만날 우선순위 이번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자, 윤 후보와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 신 후보는 북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드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다시 설치해 중국 반발을 불려 경제를 망치는, 저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막대한 경제 손실을 이렇게, 그 관련 동영상이 제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개념해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꼭 필요하다. 자, 심 후보 같은 윤 후보의 북한이 SLBM을 전략 자산화에 잠수함 타고 측면 공격하면 사드 방어가 불가능하다.
안보 포퓰리즘이지 않냐, 왜 전문가도 배치하지 말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서냐, 이렇게 공격을 했었고,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배치 전에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10년이고 이미 배치된 후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한미일북 정상회담, 이 사드 관련돼서 자, 미국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중심, 아니면 사드 관련주들을 하느냐, 여기에서 쭉 봤을 때 이 부분은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바로 국방 방산 쪽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온 놈은 뭐다? 국민연금이 13.60%. 제가 기억하는 한은 지금 최대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논문들은 특징이 뭐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가 되지를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고배당이라는 거. 이 LIG 넥스원은 지금 배당이 점점점 크게 올라가고 있다. LIG 넥스원이.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이 계속 늘어가고 최근에 2조 4조 천공부터 해서 많은 자주포까지 해서 많은 수주 공시가 오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반기에 우주 관련 쪽, 그런 쪽도 이 LIG 넥스원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이놈이 뭐다? 좀 더 많이 좀 내렸다. 항상 보시면 어디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1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번 조정이 거의 121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이 한미 중일, 그 다음에 사드 관련해서 이 관련주는 바로 국민연금이 13.60% 보유한 LIG 넥스원이다. 자, 숨가쁘게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일자리 성장 분야에서 윤 후보, 안 후보가 노동 이사제를 이슈를 했다. 윤 후보는 노동 이사제를 해야 된다. 안 후보는 이거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은 걸 계속 하느냐, 이런 쪽에서 좀 충돌이 있었고, 특히 이제 또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윤 후보가 탈원전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후보가 전문적 용어를 쓰면서,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알리100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묻자 알리100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텍소노미 관련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후보가 좀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언급시키면서 윤석열 후보를 조금 내리는 이런 참 정말 퍼니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노동 관련 쪽 하면 일자리 창출 부분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부터 친환경 관련 쪽, 근데 거기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강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방송 때 해드렸다. 물론 에코프로 BM부터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등등 2차전지 관련 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은 뭐다?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에 비해서 신규 상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이 뭐다? 바로 전해질 국내 1위 기업인 엔캠이다. 이 배터리의 4대 요소가 있죠.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정말 1위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이 엔캠은 전해질 국내 1인데에 불구하고 지금 상장 이후의 가격을 비슷하게,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 방송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커질 부분을 본다면, 이 회사가 왜 커질 수밖에 없냐면 국내 1위지만 글로벌에서 6위권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엔캠은 뭐다?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전기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캠은 뭐다? 제2의 SKC가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해질 국내 1위 기업 엔캠을 신재생 쪽 관련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V 토론 내용을 삼아서 나름 제 기준으로 해서 제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고려해서 좀 배당과 좀 안정성 위주로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빠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정말 좋은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저는 유튜브에서 주식 분류와 닥터코인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색다르고 나름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말 한번 이런 좀 재미삼아 방송 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들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제가 방송 드리고 또 이 종목들 중에 방송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 종목들까지 한번 방송 보시고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자세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